인생의 속도가 느려지는 나이, 그때 비로소 많은 사람들은 삶의 무게와 방향을 다시 돌아본다. 퇴직이라는 거대한 전환점은 단순한 일의 마무리가 아니라 생계의 단절을 의미한다. 우리는 종종 은퇴를 쉴 자격처럼 여겨왔지만 현실은 달랐다. 고정 수입이 끊긴 후에도 매달 찾아오는 고정 지출은 여전했고, 길어진 기대 수명은 더 많은 생존 전략을 요구했다. 바로 그 시점에서 누군가는 무기 대신 책을 들었고 자격증이라는 이름의 방패를 마련했다. 일터를 떠난 줄 알았던 60대, 70대가 다시 공부를 시작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살아남기 위해서였다. 첫 번째 사례는 오사카에 거주하는 68세의 마츠무라 히로시시다. 그는 대기업 회계팀에서 평생을 근무하다 정년퇴직 후 공백기를 맞았다.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도 당장은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손주들의 교육비, 치솟는 의료비, 아내 요양 문제까지 겹치면서 그는 서서히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고민 끝에 그가 택한 것은 세무사 자격증이었다. 기존의 회계 업무 경험이 있었기에 이론에 익숙했지만 시험은 녹록지 않았다. 그는 하루 5시간씩 공부하며 2년에 걸쳐 자격을 취득했고, 현재는 소규모 기업과 프리랜서를 위한 세무 상담으로 월 20만 엔 이상의 고정 수입을 올리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아직 사회에 쓸모있는 존재라는 자존감을 회복했다는 점이었다. 두 번째는 후쿠오카의 72세 여성 사카모토 유미코 씨의 이야기다.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된 그녀는 오랜 시간 우울감과 외로움에 시달렸다. 무엇보다도 두려웠던 건 이 나이에 나 혼자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다. 그녀는 우연히 지역 복지센터에서 개설한 노인 대상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을 접하고 도전했다. 이수 후 정식 자격증을 취득한 그녀는 현재 같은 지역의 고령자 방문 요양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하루 4시간 남짓한 근무지만 그녀는 매일이 보람차다고 말한다. 한때는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던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삶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수입도 중요했지만 그녀가 되찾은 건 정서적 생존력과 공동체 속 존재감이었다. 세 번째 사례는 도쿄 외곽에 거주하는 66세의 전기기술자 가토 유타카 씨다. 퇴직 후 한동안은 주말 농장과 여행으로 여유를 즐겼지만 곧 정체성과 목적의식을 잃고 무기력해졌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접한 들어온 자격증 과정이 그의 삶을 바꿔놓았다. 젊은 시절 전기와 기계 쪽에 익숙했던 그는 드론의 조작과 유지보수, 영상 촬영 등을 빠르게 습득했고, 이후 중장년 전용 드론 교육센터의 강사로 활동하게 됐다. 그는 은퇴 후에도 기술은 곧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몸소 증명했다. 드론 자격증이 단순한 학습의 결과를 넘어서 그의 제2의 커리어가 되었고, 그는 지금도 후배 시니어들에게 도전은 언제든 유효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 중장년층의 자격증 도전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의 연장이 아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전략이며 고립을 피하고 사회와 다시 연결되기 위한 수단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들이 노년이라는 단어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고 현역으로서의 가능성을 다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격증이 곧바로 고수입으로 연결되진 않지만 그것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수입 이상의 무게를 가진다.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도구, 사회 속 역할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 그리고 삶의 속도와 무관하게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그 안에 담겨 있다. 노후란 단순히 버티는 시간이 아니다. 그 시기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더 깊은 고립이 될 수도 있다. 일본의 60대, 70대가 다시 책상 앞에 앉은 이유는 단지 배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살아야 하니까였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한 개인의 변화가 아닌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던지는 하나의 해답이기도 하다. 늦었다고 믿는 순간이 가장 빠른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들은 바로 그 증거다. 요즘 들어 상담을 받으러 오는 중장년층 중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꽤 있다. 이 나이에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진짜로 쓸모가 있을까요? 그럴 때마다 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의미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실용적이다. 물론 자격증 하나로 인생이 뒤바뀌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은퇴 이후에 불확실한 시간을 헤쳐 나가야 하는 사람에게 자격증은 단순한 지식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 그것은 시간의 질을 바꾸고 스스로를 다시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출발점이 된다. 우리 사회는 은퇴를 끝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래서 물러나면 조용히 사라지라는 듯한 분위기, 여유롭게 쉬라는 이상적인 말 뒤에는 현실을 모른 척하는 뉘앙스가 깔려있다. 하지만 현실은 누구보다 치열하다. 퇴직 이후에도 고정 지출은 줄지 않고 건강 문제는 언제든 찾아오며 자식들 문제도 끝이 없다. 은퇴 후의 삶은 안정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은 선택과 준비가 필요한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다시 중요해진다. 특히나 자격증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는 공부는 생각보다 실질적인 힘을 준다. 물론 공부가 쉬운 일은 아니다. 60대, 70대의 뇌는 젊은 시절보다 느리게 반응하고 집중력도 예전 같지 않다. 그러나 그 나이에는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의지가 훨씬 단단하다. 절박함이 동기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반복해서 습득하려는 태도는 나이와 무관하게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고령층을 위한 교육 인프라도 점차 늘고 있다. 시니어 아카데미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강좌들은 입문자에게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된다. 국가 자격증부터 민간 자격까지 선택지도 다양해졌다. 물론 모든 자격증이 다 실용적인 건 아니다. 자신이 가진 경험과 연결되거나 지역사회에서 수요가 꾸준한 분야를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 자격은 고령화가 심화되는 지금의 구조에서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분야다. 전문 의료기술은 아니지만 사람과 사람을 돌보는 이익기의 신뢰와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면 비교적 빠르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 이미 퇴직 전 전기전자, 기계건축 같은 기술직에 종사했던 분들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이나 기술지도사 자격을 통해 제2의 전문 커리어를 이어갈 수도 있다. 단순한 재취업이 아니라 자신만의 기술을 활용한 1인 사업이나 교육활동으로도 확장될 수 있다. 자격증이 가지는 또 하나의 힘은 자기 확신이다. 은퇴 이후 무너지는 건 수입뿐 아니라 정체성이기도 하다. 나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감정은 노년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독이다. 그런데 자격증을 목표로 공부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역할을 다시 맡게 되는 경험은 생각보다 강력하다. 가끔은 결과보다 과정이 더 크다. 책상 앞에 다시 앉았다는 사실, 무언가를 새로 익히려 노력했다는 기억, 그리고 그것이 점차 익숙해지면서 자존감을 되찾아가는 그 감정들이 인생 후반전의 원동력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격증은 생존력이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접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혼자 힘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능력,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감각, 그런 실질적인 자기 효능감이 노후의 심리적 안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어쩌면 돈보다 더 필요한 게 그런 감각일지도 모른다. 돈은 줄어들 수 있지만 자존감은 쌓이는 자산이다. 그리고 자격증은 그 자산을 만드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 중 하나다. 단 한 가지 꼭 말하고 싶은 건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다. 어떤 이는 2개월 만에 자격증을 땄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같은 공부를 2년 넘게 한다. 공부는 결국 자기 속도다. 늦게 시작했으니 더 느리게 걸어도 된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자격증 하나가 내 삶의 무게를 완전히 바꿔놓지 않더라도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내 삶을 계속 움직이게 만든다면 그건 이미 충분한 성과다. 내가 여전히 세상에 기여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자각 그 자체가 앞으로의 시간들을 버텨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것이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할 때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구조의 전환이다. 우리가 일하던 구조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질서와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격증은 꽤 든든한 안내서가 되어준다. 40에 배운 자격증보다 80에 딴 자격증이 더 값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증명이기 때문이다. 늦은 나이에도 공부하는 이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인생의 속도는 늦출 수 있어도 멈추지 않아야 한다. 멈추지만 않으면 길은 있다. 그들이 오늘도 책상 앞에 앉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